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버머나한복덕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부동산 상황을 마치 데자뷰 현상, 아니 이건 멀티버스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대로 부동산 환경이 재현이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집값 추이가 예상대로 급락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가 있죠. 이런 샘플이 중요한 건 거의 복사 수준의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결국 선제적으로 집값 추이의 결과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부동산이 어떤 궤적으로 갈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바로 독일입니다. 10년간 정말 하늘 모르고 치솟았던 독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2000년대 이후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추락 중에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8% 정도 떨어지다가 지금은 거의 9.9% 정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가 중요한 건 지금 독일이 처한 부동산 대내외 환경이 우리와 거의 100% 흡사할 정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집값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먼저 바로 경제 상황 악화입니다. 올해 2분기 독일의 국내 총 생산은 전분기 대비 0%에 그쳤어요. 그만큼 아무리 부동산 환경을 쑥쑥 자라나게 할 다른 호재들이 둘러싸고 있더라도 경제라는 기저의 텃밭이 황폐화되기 시작하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금 자산을 만들어낼, 그래서 그 돈을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유동성의 근본적인 크리에이터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생산이라는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서 버리니까 아무리 집값에 펌프질을 해서 들어 올리려 해도 이걸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이걸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똑같습니다. 왜 부동산 하락세가 연말 들어서면서 공포로 바뀔 수밖에 없느냐? 경제 성장률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죠. 지금 성장률 자체에 제동이 걸려서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후퇴 행보를 보였는데 한국은행이 2년 만에 잠재 경제 성장률을 재추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청난 변동성 앞에 서 있죠. 무려 1%대 초반으로 추락하는 시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IMF에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4%로 꽂아놓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더 낮은 추이로 경제 성장률 자체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대체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는 2%대를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는 대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독일이 딱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블룸버그에서도 4월에 독일 집값은 강력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반짝 상승세를 뒤로하고 급격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이거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한 부동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기지 금리의 급등입니다. 독일 모기지가 워낙 저리였는데 1%대에서 지금은 4%대로 쑥 하고 올라섰어요. 이자 부담이 4배 정도가 늘어나게 된 거죠. 누가 고금리를 견뎌낼 천하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값이 그냥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도 난리가 났죠. 미국 주담대, 그것도 고정금리가 7.8%까지 치솟게 됐습니다. 거의 2000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수치죠. 올라가는 궤적만 봐도 아찔함이 느껴집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영끌한 사람들 죽었다고 복창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시중은행 금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픽스 금리가 전월 대비 결국 올라설 수밖에 없었고요. 미친 듯이 특판 예금 상품을 찍어낸 은행이 통수를 치면서 대출금리 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신규 코픽스 증가로 인해서 이젠 7% 중반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 깨진 얼음 위를 걸을 만큼의 위기 상황이 온 거죠. 그냥 상반기 미친 듯이 돈을 빌린 차주들은 칼바람 같은 이자 감당을 사시사철, 고금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딨어? 365일이 혹한의 겨울이지. 그냥 그토록 잔혹한 겨울왕국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주담대 고정금리도 은행채 5년물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6.5%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금리 확인해 보시면 10월 17일에 이 모든 지표가 거의 빛의 속도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요. 독일이 그대로 이 모습을 선제적으로 재현을 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집값이 떡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런 이유로 거래까지 뚝 끊어져 버렸죠. 누가 4배의 이자를 물고 집을 사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요는 급감하게 되고 집값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거 한국하고 똑같죠. 지금 9월, 10월 거래 거의 죽상입니다. 9월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는 것 같고 3,000건에서 그냥 머물러 버릴 것 같아요. 10월은 이제 집계가 시작이 된 거라 기다려 봐야 되는데 추세가 그리 낙관적이질 못하다는 거죠. 오늘 날짜 10월 17일 269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냥 거래가 말라가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추이를 독일과 전혀 다름이 없는 부동산 환경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을까? 무서울 정도죠. 근데 결과는 독일의 집값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똑같은 샘플이 있는데 전혀 뭐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나발을 불어대는 건 사실을 왜곡한다는 거죠. 죄다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호구 잡힌 실수요자들이 된통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딱 답이 나오는 건데 오른쪽 주머니 왼쪽으로, 왼쪽 주머니 오른쪽으로 눈속임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당장 큰일 나게 생겼는데 무슨 인간 방패 세울 일 있겠습니까? 엄청난 역풍이 불어올 건 뻔한데 지금부터 문단속 철저히 해야 할 시기에 오른다, 반등이다, 상승세다 그냥 뭐 다 죽자는 얘기예요. 그냥 부동산 시장이 킬링필드 되겠다. 킬링필드. 한국 부동산은 공급과 연관된 가격 추이를 말하기에는 지금 경제 여건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예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 그대로 맞물려 있는 거죠. 이건 결국 독일 집값의 급락 현상의 원인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당장 지금 집값 추이가 공식적인 데이터에서도 그리 낙관적이질 못하게 나오고 있고요. 매물은 퇴로를 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도자끼리 눈치를 보면서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매도자 매수자 줄다리기가 아니라 매도자끼리 멱살 잡고 싸워야 하는 지경까지 가게 될 겁니다. 서로 털고 나오려고 아우성, 야단법석, 아비규환이 되겠죠. 아니 딱 한눈으로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이 스멜. 정말 긴박하고 급박한 위기의 스멜이 그래프 안에서도 꿈틀거리고 있는데도 끝까지 아니래. 그래 뭐 그냥 그렇게 믿다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알아서 가야 하는 건데 각자 도생이 너무 비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살아도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당장 그렇게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르고 싶은 미국 국채 오늘도 여전히 뻘겋게 눈을 뜨고 여전히 존재감 장렬시키는 지표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국채도 연동되는 거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자동 연동된다는 게 무서운 거죠. 당장 뭐 주담대금리 째깍째깍 움직이는 거 보세요. 유가가 내린다고 희망 고문하고도 있는데 아니 87달러 수준에서 하락폭이 너무 미미하잖아. 중동 사태가 어느 선에서 가닥을 잡든 유가는 철저한 방어벽을 치고 오름세로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겁니다. 바닥을 확실하게 100달러 선으로 움직이기 위한 다지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러면 가뜩이나 물가가 고민인데 금리로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가뜩이나 고금리 상황 더 올리고 더 연장해서 더 길게 가는 건 당연한 이치죠. 이걸 내년 즈음에 금리 인하 쪽으로 자꾸 줄을 당기는 건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죠. 지금 매매 시장도 10월 들어서 확실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고덕 그라시움 30평대 고점 20억 대비 16억대로 내려왔어요. 저층 거래. 그러나 직전 거래가 8층이었는데 비슷한 가격 이루고 있습니다. 신길 우성 2차 30평대 고점 13억 대비 9억 6천선의 거래가 나왔고요. 거의 3억 이상의 낙폭을 보이네요. 보람의 자이 20평대 고점 12억 대비 7억대 거래도 나왔습니다. 마곡 엠벨리 5단지 40평대 고점 20억 대비 16억 거래도 나왔고요. 분당 백현 2단지 휴먼시아 고점 22억 대비 14억. 여기는 낙폭이 거의 8억 가까이 되네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분당이 말이죠. 미사강변 파밀리에 30평대 고점 11억 대비 8억 2천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처럼 매매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낙폭을 시간이 갈수록 더욱 키우게 되는 분위기로 흐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1%대로 후퇴해서 잡을 거라는 예상. 그 정도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낙관적이질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탄탄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건 뭐 말이 안 되죠. 분명한 샘플, 독일의 사례가 우리가 너무나 비슷한 궤적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온 집값 추이를 보면 답이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지금의 상황을 잘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